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할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제약바이오의 시간일까요? 위고비가 드디어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드디어 15일 오늘 국내에 출시를 했는데요. 위고비를 두고 엄청난 열풍이 우리가 이미 느껴왔습니다.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됐는데 출시 전부터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일단 위고비가 출시됐는데 이에 대해서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대표님? 네, 위고비 얘기도 많았죠. 네. 일단 살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관심 있었던 그런 이제 항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 사항이 좀 커지고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위고비 같은 경우는 단순히 비만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그러니까 여러 이제 성인병 질환, 그러니까 만성 질환에 대해서 지금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한 임상 실험이 진행될 만큼 비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약품으로도의 활용도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국내에 출시가 이제 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출시 날짜는 오늘입니다. 15일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고비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달에 이미 이런 이제 식약처로부터 국내 품목 허가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앵커님도 말씀해 줬듯이 글로벌적으로 이제 품귀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국내의 판매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내 판매는 계속 좀 미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일라이 릴리에서의 이제 마운자로가 국내에서 이제 품목 허가를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운자로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장에 이제 내놓기 위해서 위고비가 조금 서두른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위고비의 국내 출하 가격은 지금 37만 원 선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네. 보통 이제 소비자 가격은 출하 가격의 2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70만 원에서 75만 원 사이에 아마 소비자분들이 이제 맞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가격이 이제 한 달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 맞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1년 이상을 맞아야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이런 이제 위고비로만 맞는 금액이 건 1,000만 원 가까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가격 이제 보험이 안 되는 그런 의약품이다 보니까 가격 부담이 좀 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느 정도 판매가 될지 그런 게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는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좀 있습니다. 무조건 다 맞을 수 있을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체지방 질량이 30kg per 미터 이상. 그 다음에 아니면 체지방 질량이 27kg per 미터 이상이 이제 과체중에 거기에 이제 다른 이제 성인병이 같이 동반될 경우에만 아마 처방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처방받는 인원수는 좀 더 작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꿈의 비만 이야기라고 불리던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됐는데 또 출시 가격을 두고 계속해서 우려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출하가가 37만 원이지만 비급여 가격은 7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대표님. 네, 그렇죠. 저도 37만 원에 4주 정도면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70만 원이면 선뜻 구매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37만 원이어도 이게 한 달에 37만 원이니까 네. 1년 정도는 최소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한 600만 원 정도 가까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500~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미국 판매 가격이 이제 150만 원이니까 그거에 비해서 절반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재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는 지금 한 3배 가까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에 비해서도 지금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가격대로는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위고비 관련돼서 지금 관련된 이제 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였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위고비가 이제 시판이 되면 그만큼 이제 국내에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제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큰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위고비 이전 버전인 이제 삭센다 같은 경우도 국내 이제 판매 가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700억 정도의 이제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고비도 최소한 그거보다는 더 크게 시장 규모가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과연 이렇게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얼마만큼 많이 맞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이제 시판과 관련돼서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유통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그런 주가의 흐름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판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런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에 얼마만큼 반영이 될 것이냐라는 것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지금 위고비를 이제 국내 유통을 하는 그런 이제 유통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전 버전이 이제 싹센다 같은 경우에 국내 유통 물량이 한 60%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고비 같은 경우도 판매가 되면 한 국내 시판 물량의 한 60% 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과연 이런 위고비가 과연 얼마만큼 팔릴지 그런 실적을 한번 확인한 이제 뭐 시판이 됐으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 다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싹센다도 있었고 이제 또 위고비까지 국내에 상륙을 했는데 하지만 또 우리나라는 비만 환자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만 환자가 아닌데 위고비를 또 처방받았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에 대한 그렇죠. 우려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토나 아니면 두통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이런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 이제 요요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처방이 처음 나갈 때 쉽게 나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은 다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원체 비만 환자 고도 비만 이상의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대체 처방약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겠지만 일반 뭐 조금 내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좀 빼야 되겠다라는 분들한테는 아마 사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블루엠텍과 같은 관련주들이 오늘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동안 올랐던 거에 비해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기대감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뭐 관련된 뭐 의약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유통 회사들은 일단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아마 뭐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게 시판하고 나서 뭐 처음에는 이제 시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잘 팔리냐 안 팔리냐라는 그런 이제 다양한 기사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니까 그런 기사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뭐 충분히 아직은 좀 더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도 주가는 그렇게 뭐 크게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밀리지는 않고 뭐 그냥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이제 유통회사와 이제 비만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와는 조금 다른 결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지금 뭐 일라일릴리나 아니면 뭐 지금 이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 지금 관련된 뭐 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바로바로 나오지만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은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이거와 관련된 매출은 상당 기간 지난 이후에나 아마 매출이 잡힐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를 가장 빠르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약품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이제 맞춤형 비만 치료제가 나오는 시점은 2026년 이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빨라야 2026년 아니면 뭐 그 이후에나 실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고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만 치료제가 나올 때마다 이런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들은 단기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지금 해외에 기술 수출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를 이제 맡는다라는 것보다는 비만 치료제를 이제 장기 한번 주사를 맞게 되면 장기 지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로의 이제 수출 관련 기술 수출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뭐 사센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주사를 맞으셔야 되고요. 네.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 게 상당히 좀 번거로운 그런 측면은 네. 있기 때문에 만약 장기 지속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 정도 맞게 되면 이걸 맞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은 좀 있고요. 비용 측면에서도 보면 상당히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장기 지속형에 대해서 글로벌 이제 빅파마 같은 경우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일라이릴리와 이제 관련된 기술, 공동 기술 개발에 관련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형태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지금보다 좀 더 탄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인벤티지 렉 같은 경우도 이런 장기 지속형 그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뭐 유한장애인과 지금 공동 개발 중에 있고요. 향후에 빅파마의 쪽으로 이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향후에 매출에 대한 뭐 마일스톤이나 계약 로열티에 대한 그런 기대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단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관련 일정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럽에서 세계 제약바이오 전시회에 또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이제 남아있는 학회들은 또 어떤 게 있고 FDA 승인이나 또 기술 수출들이 예정되어 있는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지금 뭐 화면에 보다시피 이제 주요 학회 일정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글로벌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규모 그런 행사들은 이제 올해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지금 뭐 학회 행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별적인 이제 병에 대한 질병에 관련된 그런 부분 아니면 개별 학회 이제 소규모 학회들이 주최하는 그런 이제 컨퍼런스나 학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중도는 이전에 이제 대형 학회보다는 좀 떨어진다라는 점을 좀 인식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이제 학회 관련돼서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회들이 열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학회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 특히 이런 학회에서 뭐 논문 초록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임상 실험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했었던 기업들이 강한 이제 주가 흐름을 단기적이라도 보였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뭐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해도 뭐 진짜 하루 이틀 정도의 이슈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이제 이런 학회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인식도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학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술 수출을 당장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학회를 통해서 기술 수출보다는 그 개별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기술 수출을 이끌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회에서는 그냥 주요 물질에 대한 이런 기업이 이런 물질을 하고 있구나 정도의 인식 수준에서 이제 멈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회보다는 개별 기업의 이제 기술 수출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학회는 단기 테마성 움직임일 뿐 이제는 개별 기업의 상황이 조금 더 중요하다. 기술 수출에 주목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또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미중의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정말 볼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일단 뭐 그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뭐 상당히 좀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우시바이오 자체가 이제 세계 3위의 이제 CDMO 관련된 기업이고요. 전체 매출의 한 40%가 북미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매출이다라고 보면 북미 매출이 그만큼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물량을 다른 글로벌 CDMO 기업들이 나눠서 가져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CDMO 관련돼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CDMO 기업, 그다음에 이제 인도에 있는 CDMO 기업들이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시바이오 물량들을 상당 부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미국 내에서 우시바이오에 대한 그런 규제가 강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도 CDMO 관련된 기업들을 우시바이오에서 뭐 국내나 아니면 인도의 CDMO 기업으로 변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CDMO 기업이 이제 이런 이제 글로벌 CDMO 기업이 이제 거래처를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들의 물량을 추가적으로 이제 더 받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해당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 빅파마 중에서 한 70~80% 이상의 기업들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시바이오의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지금 사공장 관련된 부분이 계속 지금 수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오공장에 대해서도 조기 발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CDMO 관련된 기업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중소형 관련된 CDMO 같은 경우도 일단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좀 특화된 시장에서 강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면 대표적으로 ST팜이나 아니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그런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대형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CDMO는 아니지만 해외 시장으로의 지금 판매가 계속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 이제 대형 그런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매출이 꾸준히 지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항이 컸는데, 의정 갈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 부분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영업 매출도 성장세도 꾸준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특히 영업 실이익 측면에서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마일스톤의 이제 금액이나 아니면 해외에 대한 이제 로열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하반기 이후서부터 계속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해외 쪽으로의 이제 매출 성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CDMO 기업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또 목표 주가 120만 원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CDMO와 함께 헬스케어 업종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게 더 매력적인지도 궁금해요. 헬스케어는 또 미래의 성장에 대해서 또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두 쪽 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중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CDMO 쪽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듯이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제 단기적인 그런 이슈가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올 연말까지 아마 미국 생물보안법이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슈에 따른 그런 주가의 반영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년 이후까지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시장에서의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같이 주목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까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주에서 대표님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 이제 제약바이오 계속 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기술 성장주에 대한 그런 관심도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하반기 내에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탑픽으로 뽑는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따른 그런 이제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실적 측면에서도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3분기 실적도 1조 원을 넘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 예측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전년 대비는 소폭 감소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3천억대의 높은 그런 이제 성장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 이후 그와 더불어 이제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SP의 지금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여러 이제 제품군들이 지금 계속 유럽이나 미국에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매출 성장세도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부 증권사가 얘기하는 120만 원 목표 주가 때까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갈 거냐라고 보면 조금 시간을 갖고 보시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큰 그런 상황이고요. 렉나자에 대한 이제 병역요법뿐만 아니라 단독요법에 대한 그런 이제 여러 임상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가장 크게 국내에서 관심사항을 크게 보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렉나자 이후에 제2의 이제 렉나자를 꿈꾸는 그런 이제 물질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임순재 대표님의 탑픽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한양행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제약바이오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습니다.